지난해 민선 6기 동구청장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도심 재창조 사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동구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모시고 올해의 구정 방향과 현안에 대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동구청을 방문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먼저 구민들에 대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역사에 빛나고 정과 효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식장산을 정점으로 해서 대전에서 가장 멋진 곳이 동구인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머릿속에 예전에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나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어려운 얘기라든지 힘든 얘기라든지 나쁘겠다는 이런 용어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동구를 쓸 때는 희망이 있고 발전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동구를 기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 식장산에서 새로운 해맞이를 맞이하면서 주민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희망과 꿈을 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구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우리 25만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800의 공직자가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임 구청장으로서 지난 시간에 대한 자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참여하신 언론사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민선 5기는 정말 어렵게 시작했던 그런 한 해였죠. 제가 2010년도에 공직을 그만두고 처음으로 구청장에 출마를 했을 때 우리 동구청사는 이미 멈춰져 있었고, 그러한 청사를 인수받아서 어려운 재정을 헤쳐나가는데 4년 동안 새로운 희망과 씨앗을 함께 심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동구의 발전과 사랑 이런 것들이 함께 마음이 맞아서 아마 2014년도에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행정을 잘하는 곳 이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중앙행정부로부터 저희들이 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듯이 아마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1등을 해왔던 그런 도시는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1등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는 예전에 그런 명성을 되찾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5기를 새로운 동구의 100년을 여는 씨앗과 또 그러한 터전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6기는 그것을 꽃피우는 그런 민선 6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금년 구정 목표와 올 중점 사업은 어떻게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이 조금 미진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첫 번째 들어서 제가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 사업에 올인하겠다. 근데 마침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딱 들어서면서 대성동 2구의 코롱 2차 아파트가 시작을 해가지고 100% 분양률, 거의 100% 분양률을 가지고서 지금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12년 동안 묵혀져 있던 용운동 저층 아파트 아시죠? 예. 지금 LH 주공에서 처음으로 지었던 공무원 연금 아파트도 있었죠. 그 아파트가 12년 만에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2255세대의 아파트를 지금 시작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이 파남 쪽에 가면 한 10여 년 동안 묵혀져 있던 파남 지역 재개발 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도 부산 3장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거기에도 약 1600세대 정도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옛날 동중학교 있어요. 옛날 동중학교 앞에 그 대신 이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짓고입니다.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 건물을 다 부시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약 16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런 지역개발 사업들이 순조롭게 민선 6기에 다 이렇게 성사가 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처음에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은 앞으로 호조를 맞고 충분히 달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도시는 사람은 이 혈관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혈관이 좋듯이 도로에는 도로망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동구는 예전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 선조들께서 사람이 사는 집만 따닥따닥 집었지 도로 내는 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내주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아시다시피 대전역 바로 동쪽 지역에 가면 신안동 옛날에 그 동중학교 옆에로 시작해가지고 계룡궁 쪽으로 나가는 도로 삼성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신안로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지금 30m로 확장하는 보상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지하 상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저 대전역 지하 상가 이런 거 빼고 그게 정동 지하차도. 거기에 지하 상가가 쭉 붙어 있어요. 정동 지하차도가. 그 지하차도를 시작해서 옛날 동아연필 뒷길, 지금 솔브리지 대학입니다. 솔브리지 대학 뒷길에 한 6m 도로 이 정도 돼 있는데 그걸 25m에서 30m 도로로 확장해서 지금 가양동 아침마을하고 연결시킵니다. 3가로 다리를 넣어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죠. 제일 기분 좋은 것은 대전역 지하차도 딱 지나가죠. 지하차도 지나가면 소재동에서 딱 막혀가지고 못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대동오거리, 성남 사거리 이렇게 돌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사업이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이달 중 내로 철거가 완료되면 이 지금 대전역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옛날 대전상고 뒤, 지금은 우송대학교 뒤죠. 우송정보대학 뒤쪽. 그 도로하고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의 혈맥을 뚫어주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지역개발 사업이 이제는 다른 곳에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분이 좋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제 도로가 확충이 돼서 굉장히 도로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활력 넘칩니다. 그 동구에 현안 사업이 참 많습니다.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도 있지만 또 그 주택이나 이런 게 많은데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90년대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에 약 20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까지 15군데를 완료를 하고 5군데가 미진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동 3지구, 그 다음에 이제 대동 2지구, 그 다음에 대신지구, 소재지구, 구성 2지구 이렇게 5군데가 남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중학교 앞에가 대신지구입니다. 그 대신지구는 지금 이미 다 철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동 2지구는 이미 LH에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곳이 천동 3지구, 또 대전역 동쪽 지역, 그 소재지역, 그 소재지역의 소재지구, 그 다음에 성남동 옛날 평화극장 뒤에 올라가서 스마트비 아파트 지은 그 뒤쪽이 바로 홍도 육교 넘어가는 그쪽 도로가 바로 구성 2지구. 그 구성 2지구까지는 지금 LH에서 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올 상반기 안에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20개도 사업지구 중에 15개는 다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5개 지구가 남았는데 그 5개 지구도 1개 지구는 시행하고 있고 1개 지구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3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그 3개 지구를 LH와 잘 협조하고 대전시와 같이 협조하고 또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노력해서 더 받아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마 희망적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구 그 국제화센터라든지 동구 문화센터, 체육센터 예. 시스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우리 이제 국민체육센터는 대전에서 동구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주거 공간을 확보할 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을 안 했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동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졌는데 약 1000평 정도 넓이에다 졌습니다. 거기에 수용시설도 들어가 있고 이런 곳인데 처음에는 그 시설이 중구에도 체육센터가 한번 졌었죠. 근데 민간위탁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직영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개관을 했고 지금 이제 1년차도 안 됐죠. 아직.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해보니까 손익분기점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체육센터를 민간이 경영했을 때 우리가 민간한테 줬을 때는 민간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이익 보존이 돼야 운영을 하는 것이지 손해봐가면서 남은 건물을 맡아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손분익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
다목적 채권을 얼마의 위탁을 주면 그분도 뭐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이익을 갖고 우리 시설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있고 리스팅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그걸 정비한 다음에 위탁을 주면 위탁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우리도 잘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직영에서 이제 위탁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있고요. 국제화센터 참 말 좀 하죠. 우리 국제화센터가 영어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제 다 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제화센터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영어 마을인데 어떻게 보면 학원입니다. 영어 학원이고 학원인데 원어민을 갖다 교육을 시켜주고 학생들한테 저렴한 그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저렴하게 수강료를 내고 배우니까 영어 원어민한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운영하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책정된 그 학원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 수강료에 8만 원만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고 나머지에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다 구비를 채워서 준다. 결국 따지면 학원비를 보조해주는 성격의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화센터는 저희들 구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합당적인 다른 학원보다는 좀 싸지만 조금 잘 받아가지고 그 정도의 수강료 수준을 맞춰줘서 그분들이 그 수강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렴한 그런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웅진에서 이제 물러나서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단 대학에서 지금 몇 군데 자기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한번 그걸 맡아서 해보면 좋을까 하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건의하고 문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잘 정리해서 일단 우리 지역의 그 영어 교육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잘해서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대전 시립의료원 건립 추진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아마 그 대전 시립병원 하면 지금 이제 의료원이라고 하죠. 이제 국가적으로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92년도에 시작됐어요. 시립병원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세월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동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료적 수혜 혜택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이런 곳이 됐지 않느냐. 애당초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동구청사 자리가 바로 시립병원 용지다. 시설증이. 여기다가 시립병원을 줬으면 이미 시작을 했을 것이고 완료를 했을 것이다. 그게 다 그때 당시에는 컨택이 돼 있던 단계인데 이제 좋든 싫든 뭐 도시계획 시설 변경원에서 지금 청사나 들어와 있고 다음에 이제 시립병원 용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립병원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 용원동 쪽에 설량마을 쪽에다가 시립병원 용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92년도부터 했으니까 22년 됐죠. 22년 정도의 욕망을 갖고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시립병원 유치 100인회라는 걸 구성해서 100명이 모여서 시립병원을 동구에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들이 먼저 추진을 해라. 그러면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푸싱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마침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선택 시장님하고 같이 공동 공약.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대전 시립병원을 동구에다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거기에 동구청장도 함께 같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도 대전 시립병원 유치를 위해서 TF팀이 구성됐죠. 8명 정도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시립병원 유치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인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데 TF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동구에서는 그러한 기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여건 성숙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뭐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정치권, 행정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립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희망적인 것이 작년도 12월 29일 날 지방의료원 설립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지금은
가끔 언론에서 국비 확보 어려운데 그거 진행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비라는 것은 한 번 달라고 해서 맞아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위해서 계속 아마 시에서도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연초만 되면, 연말만 되면 국비 확보를 해서 국회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또 시하고도 만나고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돼서 지방의료원이 설립 때는 훨씬 편하죠. 지방비가 덜 들어가니까. 이게 약 1,500억이 가까운 그런 시립병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국비 지원 어떤 방향으로 바꾸냐, BTL 방식으로 하겠다. 민간 산업 투자 방식을 유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민간 투자 방식을 유도하면서 국비도 확보된다면 일석양조, 일석이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나면 충분히 지방의료원도 우리 지역에 설립이 되는데, 저는 왜 우리 동구 지역에 우리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구의 생활권이 어디까지 가느냐, 금산, 무주, 진안, 장수, 보은, 육천, 영동까지. 지금 여기 이제 동구청이 들어온 가호동이 신시가지로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뭐 경제, 문화, 체육 이런 인프라들이 금산이나 무주, 진안, 장수, 보은, 옥천에는 없습니다. 영화관 있죠, 쇼핑몰 있죠, 먹거리 있죠, 또 즐길 거리 있죠. 주말이면 여기 참 못됩니다. 그 정도로 생활권이 변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종합병원을 설립을 한다고 하면 그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꼭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이 금산, 무주, 인근 지역, 인근 지자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전국적 생활권 하에서 의료가 진행돼야 된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동구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복지 예산이 증가되면서 예. 자체 사업에 좀 차질이 어렵죠. 예상이 되는데 좀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해결 방안. 세금 많이 건드고 있죠. 이 세금 많이 건드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무상복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복지 시스템을 많이 늘렸는데 재원을 중앙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원래 복지는 국가에서 해야 돼요. 지방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칭 펀드를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줘도 지방이 어려운 것이, 지방은 돈이 많다 보니까, 중앙은 돈이 많다 보니까 1,000원을 주고 우리 보고 20%만 부담해 이러면 200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200원 부담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죠. 대통령이 다 국가에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앙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복지 관련 예산은 중앙에서 좀 다 다오. 그럼 우리는 시행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복지 디볼트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거죠.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지난해에는 6개월분만 기초노령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00% 다 편성해야 되잖아요. 거의 한 45%에서 5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총 예산 3,200억 중에서 약 2,000억 가량이 복지 예산이거든요. 얼마냐? 64%를 차지해요. 총 예산의 63%에서 64%를 복지 비용에다 다 주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쓸 예산이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빚을 지고 있잖아요. 빚 갚아야 돼요. 빚 안 갚으면 안 되죠. 빚 갚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거의 매칭 비율 시스템이 안 돼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세입 겨우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봉급 다 못 줘요. 그 봉급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 비용 이런 것이 매칭 펀드 시스템이 너무 중앙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에다 내려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네, 작년 정박동 평가에서 동구가 최우수 자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2개 부분에서 수상과 함께 7억이라는 돈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돈 없는 좀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청이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관청입니다. 동구가 가장 대전에서 오래 형성됐던 도시. 옛날에는 대전에서 대전시하고 동구 중구밖에 없었죠. 맨 먼저는 동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서구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 800여 공직자들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잘했던 일들을 계속 전수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새로 바꿔서 온고이지신함으로써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상례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줘서 상 탔지 구청장이 잘해서 탄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만큼은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주는 데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에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오블리스 누블리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돈이 없어도 우리 서로가 굶고 혼자 외로이 죽어가는 노인이 없게 만들자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 마인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적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국에서 가장 행정적으로는 최우수국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린이집 그 아동폭력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 동구에서는 뭐 별다른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갖고 계신지? 마음 없죠. 왜냐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고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웠지만 그런데 믿고 맡긴 곳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폭력당하고 참 주눅 들어서 기죽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 이렇게 혹시 모임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고 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이집에서 폭력이나 이런 걸로 사태로 문제된 데는 없습니다. 운영상에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데는 있지만 그런 것은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이 CCTV를 100% 다하는 운동을 지금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경각심이죠. CCTV가 있으니까 보육시설들이 저거 있으니까 찍히면 안 되니까 안 하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 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보육시설 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교육 강사들의 교육 인성교육이라든지 심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한 건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행정기관과 보육기관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역시 대전에 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다른 데에 비해서 동구가 좀 잘할 게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전 시민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를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동구 십장사에서 해를 떠올리지 않으면 대전은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구청장 승질나게 만들면 해 안 띄우겠다. 이게 농단사와사입니다. 농단사와사인데 우리는 마린산, 식장산, 계족산, 대청 그냥 말만 들어도 천혜의 자연 정주 여건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동구입니다. 어디 가봐도 이러한 자연이 주는 혜택을 갖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장산을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식정산이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물으면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 이러면 계룡산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룡산은 우리 대전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식장산이 가장 높은 산이고 식장산의 정기 속에서 우리 대전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식장산은 미군 기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출입이 불가능했을 때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다 보니까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장산에다가 전망대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대전에서 사진작가들 치고 야경을 식장산에서 안 찍은 사진작가들이 있다. 이 정도로 대전에서 가장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 식장산이에요. 그래서 그 식장산에다가 한옥식으로 해가지고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한번 착공을 좀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한옥식으로 만들어지면 정상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이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차, 우리 식장산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드려서 식장산 개발을 하면 충분히 우리 동구는 먹거리도 생기고 관광거리도 생기죠. 식장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서쪽을 바라보면 야경을 볼 수 있고 구봉산 야경을 볼 수 있고 동쪽을 바라보면은 옥천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죠. 약 동북쪽을 쳐다보면 대청호가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망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관광거리 해주려고 그러죠. 아마 식장산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마지막으로 그 국민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이시원 구민 여러분, 동구는 희망과 꿈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우리 이시원 구민 여러분들께서 올해 을미년 새해에 식장산에서 해맞이를 하시면서 가슴속에 우리 대전에서 가장 멋진 곳을 동구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서 우리 동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그런 을미년 하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동구 이시원 구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집안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